네, 일단은 수열의 극한 레벨 2 1번입니다. 등차 수열 AN에 대하여서 A1 더하기 A5가 12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등차 수열을 아는지. 두 번째, 등차 중앙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등차 중앙. 세 번째, 무한대분의 무한대의 형태로 갈 때의 어떤 값이 나타납니다. 0이 아닌 값으로 수렴하는 값을 가지고 있네요. 그런데 0으로 수렴할 때는 분모의 차수가 분자의 차수보다 더 큰 경우였고 0이 아닌 어떤 알파 값 으로 갈 때는 두 개의 차수가 같은 경우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등차 수열에 대해서 한번 언급하겠습니다. 등차 수열이라고 하는 것은 AN이 첫째 항과 n-1 d 일반적으로 우리 알고 있죠. 이 t가 가지는 의미는 공차죠, 공차. 그래서 선생님이 n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렬해 보겠습니다. 공차 곱하기 n이라고 하는 친구는 a1 마이너스 공차 이렇게 됩니다. 얘는 어차피 숫자이고요. n에 대한 1차식이 되죠. 그래서 n에 대한 1차식이구나. 다시 한번 정리하면 공차 곱하기 n 플러스 어떤 알파 값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것이 등차 수열의 일반적인 모양입니다. 두 번째, 등차 중앙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등차 중앙. A와 B와 C라는 수들이 등차 수열을 이룬다 라고 하면 가운데 있는 수가 양 끝에 있는 수의 합과 같게 됩니다. 그래서 B라고 하는 것은 양 끝에 있는 수의 항의 합의 반과 같죠. 그래서 평균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죠. 덧셈에 대한 평균. 그러면 A1과 A5번이라는 것은 그렇죠? 이렇게 12 이렇게 있다면 우리가 이렇게 너도 반으로 나누고 너도 반으로 나누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 친구는 1항과 5항의 가운데 있는 항 3항을 얘기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너 6이 있구나. 그래서 3항은 6의 값을 갖는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식에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세 번째 식입니다. 세 번째 식에서는 무한대분의 무한대가 되는데 수렴하는 값이었으니까 an이라는 것은 공차 곱하기 n 플러스 알파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밑에 분모는 2n제곱 마이너스 3입니다. 이 친구의 값이 4로 수렴하는 값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쳐다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공차 곱하기 n의 제곱이고 그 다음에 너 2n의 제곱 분모의 차수와 분자의 차수가 같은 경우에 개수의 비를 봅니다. 그래서 2분의 공차라고 하는 것이 어떤 값을 갖는다? 4. 따라서 공차는 얼마가 된다? 8. 공차가 8인 an의 식이라고 하니 자 우리가 마무리를 해 나갈까요? an이라고 하는 친구는 8n 플러스 알파가 된다라는 개념이고 3항이라는 값이 8 곱하기 3 플러스 알파가 6이었습니다. 그러면 알파라는 값도 우리가 예측할 수 있겠죠. 알파는 너가 24니 너는 18이 되어야죠 라고 하는 거겠죠. 마이너스 18. 그러면 A의 몇 번째 값은? 10번째 값은 A의 10이라고 하는 것은 8 곱하기 10 마이너스 18 그래서 62가 됩니다. 이것이 1번의 정답이었죠. 1번 문제는 등차 수열의 개념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가 등차 수열이라는 것은 다시 한번 짚으면
n에 대한 1차식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등차 중앙에 대해서 개념을 생각하고 있는가, 등차 중앙이라고 하는 개념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극한이 수렴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분모의 차수와 분자의 차수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 이 세 가지 요소를 알게 되었을 때 우리가 일반항의 값을 구하는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정답은 62. 보기에서는 4번이 되겠습니다.